지하철에서 마주친 씁쓸한 현실. 지하철 4호선에서 목격한 장면 하나가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아들아, 아빠야. 병원비가 좀 필요해서. 바쁘다고? 그래, 알았다. 통화가 끊어진 후 그분의 표정을 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 들어서 돈이 떨어지면 과연 누가 내 편에 서 있을까? 실제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예요. 무려 43.4%가 빈곤선 아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돈이 없어지는 순간 변하는 건 생활 수준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었어도 수십 년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죠. 지금 40대, 50대인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출산 시대에 자녀 수는 줄어들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실전에 돌입해 돈이 떨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첫 번째 변화, 멀어지는 가족관계. 첫 번째로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관계부터 금이 가기 시작해요. 처음엔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점점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지금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끊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경험이 쌓이거든요. 부모님 전화를 받으면 10종 8구 병원비가 좀 부족해서, 생활비가 모자라서 같은 돈 이야기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반복되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한 50대 아들은 어머니 전화번호가 화면에 뜨면 또 얼마를 달라고 하실지 걱정부터 앞서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명절과 생일마저 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족이 모이면 따뜻하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용돈 봉투를 준비해야 하는 의무감만 남은 거죠.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누가 더 많이 드릴 것인가 하는 보이지 않는 경쟁까지 생겨요. 한 40대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좋은 분인 건 알지만 만날 때마다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시니 자연스레 만나는 횟수가 줄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경제적 의존이 정서적 거리감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가족조차 멀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변화, 단절되는 친구 관계. 그런데 가족도 이럴진데 친구들은 어떨까요? 더 냉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은퇴한 지인 한 분은 요즘 친구들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커피 한 잔이 5,000원이면 2시간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서로 주고받으며 계산했지만 소득이 없으니 매번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다음에 보자는 말이 늘게 됩니다. 더 마음 아픈 건 경조사 때예요. 친구 자녀 결혼식 축의금 10만 원도 한 달 용돈에선 큰 비중이거든요. 청첩장을 받아도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 경조사비 지출이 벅차 연락처를 바꿔야겠다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같은 또래끼리도 한쪽은 여행 이야기, 한쪽은 마트 할인 정보를 나누게 되며 상황이 달라져요.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 자존심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쪽에서 나 때문에 친구들이 불편할 것 같다며 스스로 관계를 정리해버리거든요. 젊을 때 돈독했던 우정도 결국 현실 앞에서는 힘을 잃게 돼요. 세 번째, 막연한 노후 준비와 냉혹한 현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현실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노후를 맞이하세요. 국민연금 받으면 되겠지 하시는데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 정도이고 40년을 꼬박 내도 최대 130만 원 선이에요. 여기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재산세, 관리비 등 빠져나가는 돈을 빼면 정작 손에 쥐는 돈은 50만 원도 안 됩니다. 이 돈으로 식비, 교통비, 의료비를 다 감당해야 해요. 게다가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지죠. 60세 퇴직 후 25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 기간에 필요한 돈을 제대로 계산해 보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 사례를 볼까요? 평생 중학교 교장으로 일하신 김 씨는 3억의 퇴직금과 연금을 받아 부러움을 샀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본인 수술비와 아내 치매 진료비 등 의료비 폭탄에 결국 집을 팔아 전세로 옮기셨죠. 돈이 없다고 말하기 창피해 친구들도 피하다가 우울증까지 오셨대요. 70대 박 씨 역시 1억 5천만 원을 모아두셨지만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5천만 원을 쓰셨습니다.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손주들 돈 뺏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결국 치료를 중단하셨어요. 이분들 모두 젊을 땐 여유가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물가 상승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생을 마감하는 경제적 비관이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1위의 큰 이유이기도 하죠. 솔루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달라집니다. 첫째, 경제적 준비입니다. 60대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경비, 청소, 돌봄 서비스 같은 일들을 미리 찾아두세요. 7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 분들은 50대부터 관련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셨더라고요. 둘째, 건강관리입니다. 병원비로 연금 반이 날아갈 수 있어요. 매일 30분씩 걷고 금주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몇 천만 원을 절약하는 최고의 투자가 됩니다. 셋째, 관계관리입니다. 자식들과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관계를 만들고 용돈 대신 손주들과 놀아주며 지혜를 나누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세요. 친구 관계 역시 돈 드는 모임보다는 동네 산책, 도서관 독서 모임처럼 비용 부담이 없는 만남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준비예요. 나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마세요. 사실 돈만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자존감을 지키면서 도움을 받는 기술이 필요해요. 미안하다, 패 끼친다는 말 대신 고맙다, 덕분이다 라고 표현해보세요.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감정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우리 때와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후 빈곤은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준비는 물론이고 정서적, 사회적 준비도 함께 시작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고 나가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혼자 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셔서 노년이 두렵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경제적인 준비든 마음의 준비든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세요.